몬트리올에 사는 니자르 타지딘이라는 사람은 2022년 봄 토론토에 있는 85만 5천 달러짜리 콘도를 10%의 계약금을 내고 구입했습니다. 계획은 완공 전에 웃돈을 얹어 전매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는 본인 수입으로 감당할 수 없는 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택시장이 활황이라 클로징 전에 구매자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시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돈을 벌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계약을 마친 후 곧 주택시장 거품이 꺼지기 시작해 토론토 주택 매매가 43%나 급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수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완공 시 계약을 이행하지 못해 계약금은 떼이고 건설사로부터 86만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건설사는 타지딘 씨의 유닛을 그가 구입한 가격의 반도 안 되는 42만 달러에 매각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그가 소송에 패할 경우 건설사의 손실과 이자, 소송 비용까지 수십만 달러를 물어주게 생겼습니다. 이런 일이 광역 토론토에서만 수백 건, 어떤 이들은 수천 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집값이 떨어지지 않으면 좋겠다는 천진난만한 정치가들의 방관 속에 이런 일은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But housing needs to retain its value. It's a huge part of people's potential for retirement and future and nest egg. So yes, we need to keep housing stable and valuable. 저희가 토론토에 거주하기 때문에 토론토를 중심으로 얘기해보면 이곳 부동산 시장은 절대 꺼지지 않는 불처럼 보였습니다. 토론토뿐만 아니라 캐나다 전체의 주택가격은 1990년 이후 꾸준히 상승해 왔습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건 때 잠깐 주춤하긴 했지만 곧 회복됐습니다. 2005년 광역 토론토 지역의 콘도 기준 가격은 약 20만 달러였습니다. 이게 10년 후에는 30만 달러를 넘어섰고 2020년에는 거의 60만 달러에 육박하면서 15년 만에 3배로 뛰었습니다. 비교해보면 토론토 증권거래소의 총 가치는 같은 기간 동안 2배 상승했다고 합니다. 주식시장과는 달리 콘도는 금융 충격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팬데믹이 끝나고 경제가 좋지 않았을 때도 전문가들은 주택가격이 약 18% 정도 떨어지고 이를 회복하는 데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정반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급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2019년 1분기 토론토 콘도의 평균 가격은 56만 달러였습니다. 이게 2022년 1분기에는 80만 8천 달러로 치솟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사상 최저였던 금리였습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팬데믹으로 경제가 나빠지자 2020년 3월 27일 기준금리를 0.25%까지 내렸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이 융자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인구 증가입니다. 2022년 캐나다 이민자 수는 총 43만 7,590명으로 당시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1913년 이후 가장 많은 연간 이민자 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2023년은 이것과 비교가 안 되게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수가 100만 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처리하지 못했던 수속을 한꺼번에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만으로도 집값에 불을 붙이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외국인들에게도 캐나다 부동산 투자 바람이 불었고 팬데믹 이후 원자재 값이 많이 올라 주택가격은 천정부지로 뛰었습니다. 그래서 신축 콘도는 계약만 해놓으면 돈을 버는 사태가 되었습니다. 콘도 시장에 불이 붙자 건설사들은 같은 면적에 더 많은 유닛을 넣기 위해 점점 크기를 줄였습니다.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도에 지어진 콘도들 평균 면적은 1000제곱피트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지어진 콘도의 면적은 650피트로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지어진 것들은 더욱 작아져서 주거용이라 부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토론토에 사는 30대 싱글맘 사라 씨는 콘도 붐에 걱정이 생겼습니다. 당장 투자하지 않으면 영원히 집을 장만하지 못할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돈 전부와 유산으로 받은 돈까지 합쳐 58만 불짜리 콘도를 계약했습니다. 계약금으로 11만 6천 달러를 지불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구입한 콘도 면적은 323피트, 약 9평이었습니다. 사라 씨가 대출을 알아보러 갈 때쯤 콘도의 감정가는 약 36만 달러로 떨어졌습니다. 그녀가 구입한 가격보다 22만 달러나 낮은 금액입니다. 대출 기간은 새 가격에 대해서만 대출을 승인해 주었고 나머지 금액은 그녀가 부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나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많은 은행들은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400피트 미만의 아파트에 대한 대출은 해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재판매나 임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그런데 토론토에 지어진 콘도 중에는 이처럼 주거용으로 적절치 않은 소형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주택이라기보다는 잘 꾸며진 닭장 같다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투자용으로 구입했기 때문에 크기나 레이아웃 같은 것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형일수록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고 낮은 렌트비로 임대할 수 있어 장점이라고 여기기까지 했습니다. 상황이 반전하기 시작한 것은 2022년 중반부터였습니다. 팬데믹 동안 정부에서 무한정 풀었던 지원금이 인플레이션을 불러오자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2022년 초에 0.25%였던 기준금리가 2022년 1분기부터 조금씩 오르기 시작해 2023년 7월에 5%까지 올랐습니다. 매월 3,000불이던 불입금이 6,000불로 4,000불은 8,000불로 오르는 시기 되었습니다. 그리고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이 이민자 때문이라는 아우성이 높자 정부에서 이민자를 줄였습니다. 유학생과 임시 외국인 근로자들도 함께 줄였습니다. 직장인들이 재택근무도 집값을 내리는 요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도시를 벗어나 지방으로 이주하는 경향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23년 1월부터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였고 실거주지가 아닌 주택에 대해서는 높은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매물은 늘어나고 구입하는 사람은 줄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가격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기이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도 더 이상 계속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장은 고통스러운 재편 단계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넷에 토론토 인근 도시에서 2021년에 190만 불을 주고 구입한 주택을 70만 불에 팔았다는 소식과 50만 불에 구입한 주택을 23만 불에 매각했다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두 주택 모두 구입가의 반도 안 되는 값으로 팔린 것입니다. 작년 초부터 토론토에서는 5,700세대가 넘는 최소 28개의 프로젝트가 취소, 연기 또는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심지어 부분적으로 완공된 건물의 공사를 중단한 경우도 있습니다. 2023년 온타리오주 키치너에서 4개 타워 규모의 개발 사업이 80% 완공된 상태에서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건설 노동자들이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올봄 기준 토론토의 미분양 주택 재고는 2만 3천 채가 넘었는데 현재 추세대로라면 이들을 모두 팔려면 거의 5년이 걸릴 것이라고 합니다. 그중 약 2천 채는 완공되어 빈집으로 남아있고 11,000채 이상은 건설 중이며 11,000채는 착공 전 프로젝트 중입니다. 지금 캐나다의 주택시장은 끝물을 추락 중입니다.